지난 시간에 그 용신의 기후배합 쭉 설명을 하다가 조금 마무리를 좀 들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여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목하고 겨울에 동금, 네, 동금 하목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후의 배합인 조우를 좀 살피는 것을 먼저 살피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길씨는 순용을 하고 그렇죠? 순용을 하고 흉씨는 역용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그렇죠?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순용을 하면 재관인식이 길신이 되는데, 그러니까 식신하고 이런 정관 이게 다 길신이잖아요. 길신인데 여름의 목 같은 경우, 하월생의 가불목 같은 경우에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서 일간이 생하는 에너지는 이제 식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식신이 예를 들어서 인성을, 정인을 만나든 편인을 만나든 만약에 가불목 같은 경우면 이렇게 4, 5월이 될 거고 여기서 만나지는 게 이제 임계수가 될 텐데 이렇게 상관으로 만날 때는 상관이 없죠. 역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식신으로 만날 때는 길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역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역용은 익스큐즈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길신과 흉신 간의 생극의 관계보다도 먼저 자연계의 법칙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기후를 맞추는 것이, 조후를 맞추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면 겨울에 경신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상관격이면 병정으로 그렇죠? 병정으로 이게 칠살이 되면 역용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정관으로 조우를 맞췄을 때는 그때는 먼저 이런 역용의 이런 부분보다도 원칙보다도 조후를 먼저 쓰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신이나 상관을 조후로 쓰게 될 때, 이런 경우 또는 특히 이제 인성이 많아가지고 인성이 인수격인데 인성이 많다. 그랬을 때는 이제 뿌리가 약한 재성으로 재극인을 해주는 거죠. 재극인을. 그럴 경우 인성도 길신이고 재성도 길신이잖아요, 그렇죠? 정편제를 물론 하고 그럴 때는 역용이 됩니다. 역용이 되는데 그런 이제 예외적인 경우, 그런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전제는 순용과 역용을 준수를 하는데 몇몇의 경우, 특히 조후로 놓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실제 감명을 하다 보면 여름생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여름생이나 또 겨울생 같은 경우는 일단 조후를 먼저 참작을 하고 고려를 하고 또 사길신, 사용신의 생극을 따지고 또 성격, 패격을 따지고 이러는 게 중요하죠. 이를테면 이건 제가 내용은 공개를 안 하면 되니까 혹시라도 보시고 나서 왜 이거 예를 썼는데 이렇게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팔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무인생이니까 수십 명은 있겠죠, 그렇죠? 이 남녀 불문하고 이런 명조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이 명조가 4월생이잖아요, 그렇죠? 여름생의 여름의 신금이란 말이죠.
신금이면 이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일단 격으로 보면 그렇죠? 격으로 보면 이거는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정관격이잖아요. 그렇죠? 정관격인데 이 월지는 정관인데 천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거는 인중의 무토가 그렇죠? 사화하고 사중의 무토하고 인중의 무토는 쓴다 그래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중의 무토가 투관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는 정관인데 기본적으로 정화는 편관이 되죠. 이거는 그렇죠? 편관이 되니까 이건 격으로 볼 때는 관사론잡이에요. 격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이거는 상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관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격의 입장으로 보면 그럼 정관격에 아니면 정관격에서 이렇게 그 정인의 무토가 투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관은 본기는 투관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정인도 되는 거고 그렇죠? 정인. 정인격에 예를 들어서 정인격으로 보면 이게 살인상생이 되죠. 인수용살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인수용살이 되는 거고, 또 요 사 중심으로 보면 요 정은 관살 혼잡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후로 보면 굉장히 그렇죠? 이미 조열한 거죠. 조열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물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 경금하고 또 신금의 입장이 다르게. 경금은 병정의 재련을 더 필요로 하고 요하고 말하지만 이미 그 신금은 병정의 그러한 재련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지 형상으로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인사로 형이 걸려 있고 그렇죠? 이거는 정관격이 파격의 요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유로 합을 있죠. 그렇죠? 사유로 합을 하고 있고 진유로 또 재합을 하고 있죠. 약간 지지 상황은 깔끔하진 않아요. 그냥 이게 아니었으면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형의 합으로만 이뤘으면 모르는데 형이 있고 합이 있고 또 재합이 있으니까. 재합이 있으니까 이런 구조인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요 신금일간 입장으로 보면 가장 십천간 중에서 첫 번째로 삼는 게 임수예요. 임수. 이거는 이제 충세발현, 도세의 주옥이다 해서 기본적으로 신금이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를 보면 이 경우 신금한테 신유일주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조는 살인상생도 되고 상관 합살도 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 재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있는데 4월에 그것도 정사월에 신금 신유기 때문에 일단은 금이 녹지를 않으려면 임수를 먼저 봐야 돼. 임수를 그렇죠? 임수를 보면 임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임수가 이를테면 4월에 신금의 어떤 조후도 되고 그리고 관살 혼잡이 되어 있는 거를 어때요? 이렇게 상관, 합상존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합상. 이렇게 합상을 해서 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사로는 올 수 없지만 이렇게 와도 굉장히 격이 더 어그러지고 흐트러집니다. 무가 여기 오고 임이 여기 와도. 근데 묘하게 위치가 제가 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위치가 이렇게 이 상관의 작용을 못 하려고 하는 게 무토잖아요. 그렇죠? 무토인데 연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임수가 그래도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임수 위주로 해가지고 감명을 하면 돼요. 이 사람의 진로라든지 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보면 명확하게 풀리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냐면 프로파일러 하려고 그래.
범죄심리학 하려고 그래. 딱 맞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명제대로 딱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운이 을묘갑인대운을 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인사에 이럴 때 이제 이러고 나서 지지에 형충파해라든지 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이 오면 일단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사형이 걸려, 형적인. 그러면서 그건 지지로 또 재생관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재생관살이 돼서 어쨌든 신금 입장에서는 신금이 지금 식재관으로, 그렇죠? 식재관으로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유로 해서 일간이 근이 되고 튼튼하게 되는 힘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임을 위주로 해서 임계수나 아니면 개수는 조금 잘 못 쓰죠. 무토 때문에 임수나 아니면 경신금 가장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운에서는 임수가 되는 거죠. 임수가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천간에 있는 이런 지금 만약에 갑인대운이고 이제 뭐 이걸 다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올해가 예를 들어서 개묘년이고 내년에 뭐 갑진년이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구조가 조금 묘해요. 묘한 게 기본적으로 천간에 갑을목이 들어오면 지지로 인묘목이 있잖아요. 지지로 인묘목은 인이 오면 이 중에 갑을 나머지 임계수하고 경신금은 잘 쓰는데 천간에 예를 들어서 무토 들어오면 안 좋겠지. 무토 들어오면 임수가 극을 당하는 거고 기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갑을목도 천간은 쓰는데 지지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지지로는 기본적으로 인이 들어오면 인사형을 유발을 하고 묘가 들어오면 이 그 사유를 또 일지를 충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천간은 어쨌든 재생살의 영향도 있지만 재생살이 돼도 임수가 막아주기 때문에 요 무토를 소토해주는 이 임수가 가장 꺼려하는 게 무토기 때문에 그렇죠? 무토기 때문에 이 무토를 제하는 간목이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을목. 그러니까 이런 갑을목이 무토를 제해주면 임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화가 살아나는 부분도 있지만 정화가 살아나도 임수가 막아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천간에서는 갑을목을 쓰고 지지에서는 임묘목을 쓰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경우도 이게 무슨 신강신약으로 제가 따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사월에 신금이고 그렇죠? 신금이고 임수를 쓰면 조후도 맞춰지고, 그렇죠? 그리고 합살유관도 되는 거고, 합상유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임수가 굉장히 가치 있게 잘 쓰일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갑을목이나 겨울철에 그 경신금이 조후 때문에도 쓰지만 이렇게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여름이나 그리고 이렇게 겨울이 됐을 때는 한번 조후를 기반 베이스로 해서 성격이 되면 훨씬 더 어떻다? 잘 쓰인다. 이 레인지가 높게끔 잘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갑인대운은 지나요. 어쨌든 갑인대운 지나고 개축대운 역으로 가니까 만약 여명이라고 하면 역으로 가니까 개축임자 중년에 한 30년을 잘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대운이 들어오면 그렇죠? 수대운이 들어오면 그러면서 이제 개는 이럴 때는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 되지. 개는 약간은 그렇죠? 무게하고 대운에서 합하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깔끔하게 쓰기는 어렵죠, 그렇죠? 어렵고 사유는 사유축을 하고 일간을 이렇게 좀 생해주는, 강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아주 잘 쓸 거다. 쓰고 대신에 세운에서는 지금 올해가 개묘년이니까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까지는 좀 어려울 거다. 재생관살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 일을. 그래서 결국은 이 명절은 딱 언제요? 이 갑인대운 무신년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가지고 개축대운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무신되면 그때 그럴 때는 어쨌든 천간으로 이렇게 무신기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공부를 해서
개축대운을 내가 개축대운이 31~32살 정도 돼요. 그때부터는 인생의 궤도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팔자 8글자 중에서 일간하고 격하고 이게 이제 용신이잖아요. 그죠? 용신이고 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상신인 거고, 근데 이 상신이 조우두겸하고, 그죠? 조우두겸하고 이렇게 합살도 해서 관사론잡도 이렇게 제해주고, 근데 원국에 나와 있는, 그죠? 이게 이제 뭐 상관이고 정인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관패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는 약간 운에서 오면 편인도식 같은 현상인 거예요.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원국에 있는 거를 우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이거 뭐 이제 쭉 보면 이제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유 이거 다 임묘한 에너지고, 신이 이를테면 여기 이제 자축이 공망이잖아요. 자축이 공망이고, 이거는 홍염이고, 진이 근두되지만, 진중의 개수에 근두되지만 임묘하는 에너지도 있고, 그렇죠? 임묘한 에너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서 다 나머지 이제 형충, 파해, 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따져 주면 됩니다. 따져 주면 돼요. 이런 인사형이 있기 때문에 형적인 부분이 가미된 특수한 직장인 거죠. 난 정관격인데 상관을 올려놨으니까. 근데 그 특수직에 들어가서 이건 이쪽에 임수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죠? 내가 주동하고 내가 주장하는 내 재주와 내 능력에서 나온 특별한 특수한 재능, 재주를 가지고 어려운 거를 난제를 해결하는 딱 프로파일러예요. 딱 맞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풀면 그냥 딱 글자 8글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격을 공부한다는 게 뭐가 있냐면 딱 팔자 처음 봤을 때 막막하고 안 보이는 팔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돼. 따져서 인수분해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다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요. 그래서 희기를 갖춘다든지, 그러니까 여기도 성격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0%는 아닌 거죠. 천간의 합의 그런 재합의 형상이라든지, 아니 무토가 떠 있다든지,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뒤에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것도 다 설명드렸는데 그 얘기죠. 이렇게 목화통명, 금수상함, 뭐 금수, 그러니까 목화상관, 요견수, 희견수, 목화상관, 희견수, 그리고 금수상관, 목화식상, 금수식상, 요견수, 희견관, 이런 쪽으로 해서 식신은 정인을 만나더라도 역시 탈식이 되지만, 탈식. 우리가 효신탈식, 편인도식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식신이, 그러니까 인수가 식신과 관계한다든지, 아니면 식신하고 관성, 정관하고 이렇게 관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이렇게 서로 합격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여름의 목은 화기가 성함으로 인성인 수를 가볍게 쓴다면 또한 빼어나고 귀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목화상관격은 수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론과 같은 것이다. 이 역시 조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런 경우는 하월의 목인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수가 없죠. 수가 없어요. 수가 없는데 어쨌든 중년에 물론 없는 기운이 꼭 들어온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글자이고, 그 인성을 이제 쓸 때 약간 신약이거나 인성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폐격의 요인 중에서도 이렇게 진상관격인데
신왕명이라든지 이렇게 인성의 그 생조를 좋아하지 반기지 않는 그런 구조는 비빈즉 요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가난하거나 아니면 요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런 경우는 어쨌든 그 인성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중년에도 여기 한 30년 정도 인성이 들어가죠. 이런 경우도 여기는 여자고 여기는 남자인데 이게 이제 좌우충이 있고 일지가 좀 시끄럽긴 하죠. 지지가 잠이 천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오미로 또 이렇게 그 육합 내지는 사오미 약간의 방국 또 인호의 화국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수기가 좀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한데 임수하고 자수하고 이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상관격의 폐인이 된 거고 여기는 식신격이지만 요 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이게 목화 상관, 목화 식상 이런 격이 되기 때문에 수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요 용신 기후배합에서는 특히 가불목하고 경신금, 여름에 가불목, 겨울에 경신금은 반드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다. 근데 실제 감명을 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겨울에 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봐야 돼. 봐야 되는데 겨울에 금인데도 오히려 어떻습니까? 수기가 필요한 그런 명조들이 있어요. 여름에 목인데도 나머지 글자가 다 반대 글자로 돼 있어가지고 화기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계절하고는 잘 안 맞게 쓰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인생이 좀 깍두기 같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앉은 자리에 제자리에 제때에 뭔가 하는 게 이렇게 좀 평판도 좋고 인정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서나 나가서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엇매칭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으로 크게 조우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조우에 대해서 시적을관 쭉 얘기를 해놓은 게 조우로만 얘기를 해놓은 게 궁통보감이죠, 그렇죠? 궁통보감도 그러니까 궁통보감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거는 제가 경물론에서도 많이 밝혔지만은 이 체의 영역인 거예요. 사주팔자 8글자를 해석하는 이 부분을 얘기한 거고 실제 이게 움직이는 대세운의 작용력이나 이런 어떤 성격, 폐격이라든지 이런 직업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볼 때는 또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런 자평진정 관법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잘 풀립니다. 잘 보이고. 근데 체의 영역. 그러니까 이 지금 용신부터 뭐 성격, 폐격 이런 거 쭉 보는 거 체의 영역에 대한 거를 굉장히 뭐 리얼하게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진 않아요. 자평진정 관법이. 그러니까 전체로 그 어떤 프레임에 대한 스트럭처에 대한 거를 보는 거는 아주 심플하게도 효율적으로도 잘 이론을 정립을 해놨는데 8글자 각각에 그러니까 이 체라고 하는 거는 나잖아요. 나. 이 팔자를 내가 쓰는 나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물론 크게는 성격, 폐격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설명을 하고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들,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팔자라고 하는 걸 어느 하나의 논리체계로만 다 풀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 보인다라고 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각각 이렇게 주민 이렇게 땡기는 영역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자평진의 관법이 보려고 하는 게 다른 거고 적천수가 다른 거고 또 이렇게 그렇죠? 궁통이 다른 거고 또 현대명리에서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많은 관법들이 또 각각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많은 다양한 이런 시각들이 결국은 팔자 8글자를 제대로 보기 위한, 잘 보기 위한. 근데 일단은 출발은 격에 대한 거는 사람이 현실 생활이라든지 현실에서 뭔가 놓여져 있는 이 사람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존재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팔자를 이해하는데 수월한 부분이죠. 상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